자, 지금부터 2부에서는요, 추세, 그리고 패턴의 이해, 활용을 메인 테마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추세.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그게 바로 추세죠. 추세의 종류에는 상승 추세도 있고, 하락 추세도 있고, 횡보형 추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요.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주가 흐름을 보입니다. 이건 차트를 안 보면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따가 제가 차트를 아주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명확하게 추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시게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의 작성과 활용. 상승 추세선 단기 저점을 연결해서 만듭니다. 하락 추세선 반대입니다. 단기 고점을 연결해서 만듭니다. 추세선 시장의 방향을 나타내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갖고 매매 시점 판단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추세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추세의 강도, 상승 강도, 하락 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의 유형, 상승 추세선의 이해입니다. 삼성전자의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 상반기까지의 주가 흐름입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봤더니 올라가네요. 저점을 높이고 있죠. 이게 바로 상승 추세선입니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우상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상승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 상승의 방향이 아주 일정하게 아주 오랫동안 롱텀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그 업종 대표주 내에서 이러한 장기 상승 추세선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 몇 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기획입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중장기 상승 추세선이 아직까지 이탈을 안 한 상태입니다. 보통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고요. 장기적 경쟁 우위가 있고 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면서 실적이 매년 레벨업 되는 기업들이 이런 패턴을 만드는데요. 사실은 중장기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고 중장기 추세선이 훼손되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제일기획은 여전히 중장기 상승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고 대세 상승 파동을 여전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추세선을 연결해 봤는데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졌어요. 상승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추세의 변동 시나리오가, 추세 반전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일기획 주가를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연 언제까지 이 상승 트렌드가 유지가 될지 저 역시 매우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장기 상승 추세선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 두 번째,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제일기획 못지않게 아주 오랫동안 중장기 상승 추세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추세선을 올해도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자, 아울러 파라다이스와 함께 대한민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코리아래죠. GKL의 주가 역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더니 우상향 트렌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업들 GKL, 파라다이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고 대행사 삼성그룹 계열사죠. 제일기획.
여전히 중장기 상승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올해 나름대로 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세를 공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연구 대상일 수밖에 없죠. 계속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다시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결과론적인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지지 반등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즌의 케이스입니다. 과거의 케이스예요. 지금은 추세선을 이탈한 상태고요. 자,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패턴입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더니 가파르게 상승 파동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추세 하단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나는 거네요. 시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좋았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내에서 기관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코스닥 내에서 역할론이 대두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런 멋진 상승 추세 트렌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군들은요, 이 상승 추세 하단 이탈 시에는요, 급락이 나옵니다. 일단 시제는 시장 분위기가 당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상당히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추세 하단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시장의 트렌드까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 잘 못하시겠죠. 자, 이 방송을 듣는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께서는 추세를 이해할 때는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 개별주 트렌드를 어느 업종이 주도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엮어서 스토리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신다면 아주 멋진 테크니컬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승 추세 하단 시 지지, 상승 추세 하단 지지 후 반등 케이스 두 번째, CJ 제일제당입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달까지의 패턴을 보여드리는 거죠. 상승 추세 하단이 지지가 되면서 반등, 상승 추세가 지지가 되면서 반등. 자, 이때 당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를 분석해 보면은 음식료 업종에 대한 그 메이저 수급의 태도가 아주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업황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구간이었죠. 근데 지금의 CJ제당은 2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리고 기업의 개별 리스크로 인해서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에서는 나름대로 멋진 상승 파동을 그렸습니다. 자, 상승 추세 하단 지지 반등 케이스 세 번째입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패턴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추세 하단 지지받고 그죠? 반등. 추세 하단 지지받고 반등. 그러니까 추세 하단 닿았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 하단 닿았을 때 매수했으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죠.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작년 6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패턴이죠. 추세 하단 딛고 반등. 그러니까 추세선을 긋고 추세 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했을 경우 수익이 나는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입니다. 이제는 지지되고 반등하는 걸 확인했으면은 상승 추세선 이탈 시에 주가 조정 케이스 역시 유심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GS의 케이스입니다. 자, GS는 작년 7월부터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이르기까지 아주 가파른 상승 추세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추세의 강도가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강력한 추세의 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추세를 이탈하는 시그널이 감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겁니다. 믿었던 추세를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밑으로 확대되면서 주가가 투매가 유발되고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를 수시로 이탈하더니만 결국에는 하락. 제한적으로 상승 후 추가 하락. 내가 기술적인 추세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 추세를 이탈해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내가 추세 추종형 트레이더라면 추세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에서 과감하게 종목을 잘라내는 게 추세 추종형 트레이더의 아주 핵심 애티튜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 하단 이탈 시 주가 조정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한솔케미칼. 마찬가지로 GS와 마찬가지로 아주 가파른 상승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만듭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봤더니, 그죠? 근데 믿었던 상승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고 우왕좌왕 하더니만 주가가 경에 하락을 했죠.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하는 초입 구간에서 적당히 잘랐더라면 적당히 손실보고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한솔케미칼의 기업 가치만 맹신한 상태에서 이 종목을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리는 겁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다.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이러한 힌트들이 시장에서 보여줄 때 단서가 노출이 됐을 때는요. 눈 딱 감고요. 비중을 축소하시던지 매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상승 추세 하단 이탈 시 주가 조정 케이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왜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냐면은 상승 추세 이탈하고 망가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하는 거 뻔히 알고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수수방관하는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죠. 추세 이탈하고 손절하고 다음에 추세 하단이 보이고 지지대가 보일 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될 거를 굳이 방치해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자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성간밴드도 마찬가지예요. 가파른 상추세선을 음봉으로 이탈하고 변동성이 밑으로 확대되죠. 물론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추세는 이미 망가졌어요. 그리고 가격 조정을 시원하게 받습니다. 이 가격 조정을 받을 때 타격이 매우 크죠. 그죠? 매우 큽니다. 여기 이탈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손실폭이 커지니까 대응 자체가 힘들어지죠. 물론 성강밴드는 결과론적으로 잘 됐어요. 신고가도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근데 추종형 트레이더들은 추세가 망가지면 일단 매도하고 다음 추세, 다음 중장기 추세가 보이든지 다음 패턴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정석 플레이입니다. 기술적인 기법을 중요시하는 분들은요. 작은 손실을 감소하고 작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큰 기득권을 얻어내는 그런 트레이더로 거듭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케이스 네 번째입니다. 상승 추세 하단 이탈 시 주가 조정 케이스. 한국가스공사 패턴이고요. 작년 7월 달부터 만들어진 작년 7월부터 11월 달까지 만들어진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승 추세선이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제가 지지선을 그어볼까요? 한번 추세선을요.
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추세선이 형성되고 아주 멋지게 과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 믿었던 상승추세선을 이탈하더니만 일시적으로 상승추세선으로 수렴하는 반등이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 기조적인 하락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죠. 만약에요. 이 추세선을 이탈할 때 있죠. 요 라인. 여기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도를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요. 이때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결과론적으로 한국가스공사 아주 크게 물리셨을 겁니다. 손실이 여전히 크시겠죠. 그래서 추세를 이탈하는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방치를 하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추세를 이탈했으면은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컨트롤하자. 리스크를 테이킹하거나 리스크를 컨트롤할 때 추세를 보고 확인하자는 거죠. 추세 지지대 근처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은 뭐 리스크는 감소하면서 보유할 수 있는 거고요. 추세대를 거래량을 수반한 음봉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리스크를 테이킹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또 5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상승 추세 하단 이탈 시의 주가 조정 케이스, CJ 대한통운 케이스죠.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상승 추세선을 만듭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상승 추세선 이탈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위로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다시 이탈하게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실폭이 커집니다. 자, 그리고 상승 추세 하단 이탈 시 주가 조정 케이스 6번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작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아주 가파른 상승 추세선을 만들었어요. 그 추세대를 이탈하고 어떻게 되죠? 투매가 나왔습니다.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주가 조정 파동이 나왔다는 거죠. 추세 이탈 초기 구간에서 매도했으면은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었겠죠. 자, 상승 추세 하단 이탈 시의 주가 조정 케이스 7번째 하이니스 케이스입니다. 작년 9월달과 올해 1월달 사이의 패턴입니다. 가파르게 우상향 터닝하고 있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명확하게 거집니다. 이 상태에서 추세를 연속 4개 음봉으로 이탈하죠. 추가락 나오죠. 그냥 추세 하단 이탈 초기 구간에서 매도하시고 새로운 저점 매수 구간을 노리시는 게 더욱더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은 상승 추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상승 추세 하단 지지받고 반등한 케이스를 보여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이탈 시의 주가 조정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상승 추세 하단 이탈 시의 주가 조정 케이스는 제가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실전 케이스를 보여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하락 추세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선의 이해부터 볼게요. 추세선의 유형 2번째입니다.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어때요? 낮아지면서 우하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저항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추세 이탈 후 급락 나오고 하락 추세선, 즉 가격 저항대 근처에 붙으면은 저항받고 빠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패턴,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 추세선을 만들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이제까지는 하락 추세에 막혀갖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그 하락 추세들을 의미 있게 돌파하는 종목군들, 돌파하고 특정 매집형 패턴을 만드는 기업들은 추세 전환 시그널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 개별주보다는 업종 대표주를 타겟으로 이
기법을 활용하시면 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 하락 추세선을 만드는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 하락 추세선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때,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실전 케이스를 연구해 보도록 해야겠죠. 하락 추세 돌파 구간에서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일단락 찍고 상승 추세선을 새롭게 구축한 케이스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2012년도 케이스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더니 우회항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하락 추세선이죠. 이 하락 추세선을 장대항봉 2개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돌파한 장대항봉 몸통 안에서 에너지를 모으죠.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핵심 추세 눌림목 구간이죠. 여기서 열심히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겠네요. 그죠? 이런 파동이 주기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한국금융지주라는 주식은요. 이 구간에서도 그랬죠. 가격 저항대 돌파하고 캔들이 옆으로 붙으면서 숨구르기 하더니 결국엔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장기 하락 저항대를 돌파하고 옆으로 캔들을 붙이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우량주들은 N자형으로 추가 상승 파동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구나. 아주 종종이라기보다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기법화해서 접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2014년도 케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2014년도 케이스. 이 종목은 단골 손님입니다. 가격 저항대 돌파하고 캔들 옆으로 붙이고 반등. 가격 저항대 돌파하고 캔들 옆으로 붙이고 반등. 가격 저항대 돌파하고 캔들 옆으로 붙이고 반등. 만약에 이런 유사한 패턴이 향후 금호타이어에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금호타이어의 매수급수로서 활용할 수 있겠죠. 2014년도에 자주 보였던 패턴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패턴이 언젠가 또 한 번 발생될 수 있겠다. 과거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전제로 하고 접근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저항대 돌파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급등 안 하고 숨고르게 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두산인프라 케이스입니다. 두산인프라 케이스. 2013년도 7월 달에 지긋지긋한 가격 저항대, 하락 추세선, 가격 저항대, 하락 추세선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선, 우양하고 있는 선, 그게 하락 추세선, 다시 말해서 가격 저항대. 하락 추세선을 대량거래 장대항으로 돌파하고 옆으로 캔들을 붙이면서 숨고르기를 하죠. 그리고 N자형 반등이 나옵니다. 참 이 패턴은 써먹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업종 대표주를 매매하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대세 하락 이후에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 및 외국인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붙는 종목을 변곡점에서 잡을 때 아주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가격 저항대 돌파. 근데 이 가격 저항대 돌파할 때 이 양봉 있죠? 이때 양봉. 이 양봉을 가급적이면은 개인이 아닌 기관 혹은 외국인 혹은 기관과 외국인이 만드는 장대 양봉일수록 신뢰도가 더욱더 높겠죠. 자, 세아베스트 케이스입니다. 구조적으로 업황이 어때요? 구조적으로 업황이 꺾이다가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가격 저항대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아주 적극적으로
붙죠. 그러더니 가격 저항대 돌파 후 추가적인 상승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장기적인 가격 저항대,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대를 만들고 있는 기업은 그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는 게 이상현상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현상은 저항을 받고 흘러내려야 되는데 저항을 받지 않고 과감하게 메이저 수급 주도로 돌파하는 종목군들은 그 가격 저항대 돌파 시점부터 하락 추세 때 돌파 시점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된다. 어디서?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업종 대표주 내에서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신세계 패턴입니다. 2012년도 1월 케이스인데요. 중장기로 쭉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가격 조정을 받죠. 자연스럽게 캔들이 옆으로 붙으면서 가격 저항대 돌파. 시차를 두고 반등. 멋있습니다. 이 가격 저항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집을 했으면요. 이 신세계라는 무거운 주식을 갖고도 수익을 내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겠네요. 자, 근데 가격 저항대를 돌파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은 100% 맹신하면 안 되지만 이 가격 저항대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중장기적인 SK네트워크스의 패턴인데요. 추세, 하락 추세대를 보여주는 어떤 차트인데요. 아니,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이거를 돌파했어요. 돌파하면은 빠른 시일 내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가격 저항대를 나름대로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상승이 안 나오고 계속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시장이 붕괴되거나 그리고 기업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면은 전저점 이탈하고 급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가격 저항대를 돌파하면은 시차를 두고 한 달 안에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20일 안에. 근데 20일 안에 상승을 못하고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겉도는 기업들은 다시 기존 하락 추세의 방향에 맞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은 전저점 있죠. 제가 이게 수평선으로 그어놨는데 전저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저점 이탈 후기 구간이 아니라 전저점 이탈 초기 구간에서 스마트하게 아주 재빠르게 비중을 줄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대증권도 마찬가지예요. SK네트워크스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가격 저항대 돌파했는데 유의미한 반등이 안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죠. 결국에는 전저점 이탈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SK네트워크스랑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가격 저항대 돌파하면요. 빨리 반등이 나와야 돼요. 반등 안 나오고 한 달 넘게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 아주 추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많은 케이스 연구를 했어요. 지금 계속 자료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장기 상승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3개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상승 추세 하단 지지시 반등했던 케이스 잡아드렸고, 그리고 상승 추세 하단 이탈 시 급격한 가격 조정을 받았던 케이스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탈 시 매도, 지지 시 매수. 그리고 하락 추세선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하락 추세선의 매수 시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전 케이스를 통해 갖고.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더라도 매수 급소가 나오더라도 조심해야 될 패턴, SK네트워크스 패턴, 현대증권 패턴까지 설명해 드렸네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추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는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이해하고 패턴을 활용해서
나만의 기법으로 내재화시키자. 그래서 투자로 접목시켜서 수익을 내자. 이게 근본적인 취지겠죠. 이번 강의에. 패턴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패턴 분석은 주가의 흐름을 정형화시켜요. 그리고 향후 그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게 바로 패턴 분석입니다.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자, 패턴의 유형에는 반전형 패턴과 지속적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 반전형 패턴을 보겠습니다. 반전형 패턴은 마찬가지로 반전 드라마가 연출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 잘하고 있는 종목이 특정 시점에서 저항받고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직전에, 과열 하락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에 만드는 패턴, 혹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특정 패턴을 만들고 대세 상승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패턴, 그 패턴을 연구하는 게 바로 반전형 패턴입니다. 반전형 패턴의 대표적인 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왼쪽 어깨가 있고 그리고 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있고, 그죠? 헤드 앤 숄더. 뭐 왼쪽 어깨 만들 때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머리를 만들 때는 거래량이 그래도 왼쪽 어깨 만들 때보다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 만들 때는 거래량이 그닥 의미 있는 상승을 못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흘러내리는 패턴. 반전형 패턴. 수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패턴. 충분히 메이저 특정 주체에서 메이저가 됐던, 뭐 개인이 됐던 특정 매수 주체가 충분히 매도를 하고 공격적인 차익 실현 후 주가가 매수 주체의 부재로 붕괴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전형 패턴의 대표 주자죠. 자, 그리고 이중천정의 패턴. 이거 차트 분석해 보면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중천정의 패턴. 그러니까 쌍봉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쌍봉. 쌍봉을 만드는데 오른쪽 봉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지를 안 보여줘요. 소위 말해서 아까 다우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분열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오른쪽 천정에서.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 앤 숄더는 오른쪽 어깨에서 본격적인 분열 조짐이 보이고, 이중천정의 패턴은 오른쪽 천정에서 본격적인 분열 국면이 포착이 된다. 핵심 추세 이평선이 붕괴가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 투매가 나와서 급락이 나오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전형 패턴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반전형 패턴 또 있습니다. 원형 바닥형 패턴, 그리고 원형 천정형 패턴이 있는데, 원형 바닥형 패턴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접시 모양으로 원형 바닥 패턴을 만들고 큰 상승을 하는 패턴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원형 바닥 패턴 하단을 만들 때는 매수하기가 되게 좀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런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중장기적으로 소외를 받거나 거래량이 없거나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없고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어떤 단서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언제 원형 바닥 패턴을 완성하고 상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매수급수를 잡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평선 분석을 했죠. 원형 바닥 패턴을 만들고 직전 박스 상단을 이평선끼리 거리가 좁은 상태에서 정배열을 만들고 장대 항봉으로 돌파하면은 어림잡아 본격적인 과열 상승 직전에 원형 바닥형 패턴 상승 초입 구간에서 잡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패턴만 볼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까지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 원형 바닥형의 반대가 원형 천정형이죠.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반전을 한다. 그죠? 원형 천정형 상단에서는 주가가 오를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지만 시차를 두고 투매가 나오면서 분열과 공포 국면으로 간다. 여기서 제가 쓰는 용어들, 분열, 공포. 아까 다우 이론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매직 국면, 상승 국면, 과열 국면, 이게 상승 상국면입니다. 그리고 하락 상국면, 분열, 공포, 침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매상과 분공침, 매상과 분공침, 매상과 분공침.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패턴과 추세를 해석할 때 다우 이론까지 접목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주 멋진 테크니컬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10번, 100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반전형 패턴 또 뭐 있죠? 역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를 거꾸로 뒤집은 패턴입니다. 왼쪽 어깨에 있고요. 머리 있고 오른쪽 어깨. 그걸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물구나무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헤드 앤 숄더 패턴과 다르게 오른쪽 어깨에서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하락 파동을 마무리 짓고 상승하는 패턴이에요.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 앤 숄더 패턴은 막장 드라마 패턴을 만드는 거고, 헤드 앤 숄더형 패턴은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드라마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중천장형은 상승 국면에서 하락하는 국면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중 바닥형은 하락 추세를 일단락 짓고 반등하는 패턴. 보통 이중 바닥형은 어때요? 첫 번째 저점은 가파르게 급락하면서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 저점은 비교적 완만하게 형성이 되고,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위에 올라 있어야 돼요. 저점을 약간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상승하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반전형 패턴으로 연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사실은 실전 트레이딩에 있어서 역 헤드 앤 숄더를 활용해서 매매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 패턴을 잡아내기도 힘들고, 이거를 과연 역 헤드 앤 숄더가 맞는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힘듭니다. 왜? 워낙 복합적인 패턴으로 변질돼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중바닥형 패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리시고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단기 매수 급수를 잡아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그리고 이중바닥형 패턴이 3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패턴이라면 신뢰도가 더욱 높고요. 그리고 이중바닥형 패턴을 만드는 그 구간에서 기관 및 외국인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유입된 종목이라면 더욱더 신뢰도가 높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업황도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종목,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다거나, 혹은 기업이 실적 측면에서 역성장하다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이 아닌 정상적인 성장 스토리가 막 부각되는 구간에서 이중 바닥권 패턴을 만들면요, 아주 중요한 매수 급사가 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중장기 바닥권에서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페이크성 패턴도 자주 발생이 됩니다만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바닥 패턴하고 골든 크로스를 접목시켜야 돼요. 이중 바닥형 패턴하고 골든 크로스, 그리고 이중 바닥형 패턴과 골든 크로스와 다우 이론에 뭘 접목해야 됩니까? 다우 이론의 침체 국면과 매집 국면, 그걸 접목시키는 거죠. 이거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접목시켜 갖고 과연 이 구간이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 구간인지 아닌 건지 그거를 잘 판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 드리는 거를 다 접목시켜서 컨버전스 시켜갖고 융합을 시켜갖고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반전형 패턴 또 있어요. 확산형 패턴.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고 나름대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하락 반전합니다. 확산형 패턴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할 때 나오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기관 혹은 외국인 중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올 때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조심하십시오. 고점을 연결했더니 위로 가고 있고 저점을 연결했더니 아래로 가고 있는 종목, 이렇게 확산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조심하십시오. 시차를 두고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할 패턴입니다.
자, 지금부터 반전형 패턴 정리 다 했어요. 핵심 반전형 패턴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실제 트레이딩 상황 속에서는요. 반전형 패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요. 지속형 패턴을 반드시 숙제를 해야 됩니다. 지속형 패턴은 반전 없이 하락,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특정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하락 추세를 만드는 기업들은 특정 패턴을 만들고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어떤 패턴 분석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별 5개짜리입니다. 이 지속형 패턴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지속형 패턴 내에서 아주 자주 차트상으로 발생되는 패턴만 마스터 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트레이더로서 거듭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속형 패턴의 핵심 패턴. 첫 번째 상승상각 패턴, 두 번째 하락상각 패턴입니다. 상승상각 패턴은 고점이 일정합니다. 고점이 일정하고요. 그리고 저점이 높아집니다. 매도세는 일정한데 매수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결국에는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저점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저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적당히 빠지면 특정 세력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상각 패턴을 만드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기존의 추세 방향대로 주가는 쭉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패턴입니다. 반면에 하락상각 패턴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먼저 상승상각 패턴에 대해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상각 패턴 실전 케이스 별 5개. 매우 중요한 패턴입니다. 자, 2012년도 11월 22일 날 삼성전자가 상승상각 패턴을 만듭니다. 그 상승상각 패턴 저항대를 11월 22일, 작년 11월 22일 날 의미 있게 돌파하고 숨고르기 후 과열 상승 파동을 연출합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고점이 일정하다는 것은 매도세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매도세는 제한된 상태에서 중장기적인 추세하단 매집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전 고점, 즉 저항대를 장대항보는 의미 있게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지속형 추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추세의 방향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최근 케이스죠.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2014년도 6월 28일 날 이 상승상각 패턴 저점은 올라가고 저항대는 일정한, 고점은 일정한 상승상각 패턴 저항대를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돌파하고 시차를 두고 에너지를 모으고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오죠. 결국에는 추세는 지속된다. 어떤 추세로? 이제까지 만들었던 추세 방향대로 가게 돼 있다. 그리고 저항대를 돌파할 경우에는 과열 상승 파동이 나온다.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LG하우시스 나름대로 저점을 쭉 올리죠. 고점은 일정합니다. 그 고점을 돌파하고 과열 상승 파동을 연출합니다. 상승상각 패턴 만들고 신고가를 돌파한 대표적인 케이스. 주가가 전년 동기 대비 직전 분기 대비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신고가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리는 상승상각 패턴을 만들고 상승상각 패턴 저항대를 돌파하는 종목은 다소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과열 상승하는 경우 아주 자주 발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패턴을 만들고 과열 상승하는 종목군들 계속 아마 포착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은 추세 하단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추세 하단 지지하는 거 다 확인하고 저항대를 돌파하는 첫 번째 의미 있는 대량거래 장대한봉 그 몸통 안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아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상승상가 패턴 상단을 돌파할 때 돌파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숨고르게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상승을 그 저항대를 돌파한 그 대량거래 양봉 안에서 거기서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왜? 돌파하고 나서 시차를 두고 과열 상승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지형담방공사도 마찬가지죠. 상승상가 패턴 만들고 전고점 돌파하고 과열 상승. 그러니까 돌파할 때 분할 매수하면은 충분한 수익이 나는 경우죠. 자, 그리고 S-OIL.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케이스입니다. 아까 봤던 지형난방공사, LG하우시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상승상가 패턴을 만들고 돌파한 케이스고요. 지금 보시는 S-OIL의 패턴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S-OIL은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계속 중장기적으로 하락 파동을 만들고 더 이상 하락을 안 받아요. 소위 말해서 주가 자체를 급격하게 중장기적으로 빼는 가격 조정 파동이 일단락되고 패턴이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 패턴을 만듭니다. 이 기간 조정 패턴을 만들 때 저점을 올리고 고점이 일정하다. 그 상태에서 고점을 갭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매수 자리입니다. 수익이 나겠죠. 단 내가 매수를 그러니까 가격 잠깐 그 고점을 연결한 수평 저항대를 돌파하고 거기서 매수를 했는데 다시 주가가 상승상가 패턴 저항대 밑으로 하향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추세는 영속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다시 돌파하다가 다시 밑으로 깔아 뭉개지면은 다시 이제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추세의 영속성은 없다.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건설 케이스입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고 상승상가 패턴을 만들고 가격 저항대가 아니죠. 상승상가 패턴 핵심 저항대를 아주 의미 있는 장대한 번호 돌파하고 숨고르기 일시적으로 한 다음에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을 했죠. 그죠? 예. 상승상가 저항대 돌파 후 상승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요. 자, 이 상승상가 패턴 상당히 그 시장의 중심에 있는 업종 대표주 매매할 때, 그러니까 주도주 매매할 때 아주 잘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가격 저항대 돌파하면요. 그 가격 저항대 이탈하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은. 이탈하지 않고 가격 저항대를 돌파시킨 양봉 근처에서 숨고르기를 하든지 그 밑으로는 더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패턴은 전제 조건은 가격 저항대 하단을 만약에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은 상승상가 패턴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안 돼요. 페이크, 속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승상가 패턴을 봤으면은 지금 하락상가 패턴을 볼게요. 하락상가 패턴. 하락상가 패턴은 저점은 일정해요. 근데 고점이 낮아져요. 매도 세력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매수세는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는데 매도 세력들은 계속 득세합니다.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닌데 매도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점이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급격한 급락이 나오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그 추세의 방향대로 지속적으로 하락 파동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상가 패턴 실전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케이스입니다. 기아차가 이거 기아차 고점에서 나온 패턴이거든요.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의미 있게 돌파하지 못한 채 고점을 낮추죠. 그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저점이 일정하고요.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대세 하락 파동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죠.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대로 주가 하락이 나온 거예요. 이거 지속형 패턴이잖아요. 기아차. 하락상가 패턴 만들고 고점에서 하락상가 패턴 만들고 전저점 이탈하고 급락한 케이스입니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끝물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주가가 막판 그 상승 하이라이트 만들고 기조적으로 빠질지 말지 고민할 때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지 말지 고민할 때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 패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기아차뿐만 아니라 LG화학도 마찬가지로 LG화학도 하락상각 패턴 만들고 전저점 음봉으로 이탈하고 투매 조심해야 될 패턴이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4월 초 하락상각 패턴 만들고 고점은 낮춰지고 있어요. 그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이 우양하고 있습니다. 전저점 이탈하고 투매 대세 하락. 자, 삼성 SDI. 삼성 SDI 4월 4일 저점 이탈했죠? 이 올해. 2013년 4월 4일 저점을 이탈했는데 사실은 이때 삼성 SDI는 고점이 아니라 바닥권이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이건 바닥권이건 하락상각 패턴 만들고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오더라. 만도 케이스는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9월 당시에는 이 하락상각 패턴 만들 때 차트만 봤을 때는 저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증권가 리서치 자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근데 하락상각 패턴 만들고 저점을 음봉으로 이탈하니까 어때요? 대세 하락. 하락상각 패턴 만들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것들은 조심 또 조심. 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 방향대로 결과론적으로 더 큰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반도체 그냥 예의 케이스입니다. 하락상각 패턴을 만들었어요. 하락상각 패턴을. 근데 중장기적으로 박스형 패턴을 만들면서 하락상각 패턴을 만들었지만 하락상각 패턴 저항대, 가격 저항대,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대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하락상각 패턴을 만들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박스형 패턴 안에서 만들어진 하락삼각형 패턴 가격 저항대 돌파는 아주 중요한 매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이게 반전형 패턴이 된 겁니다. 지속형 패턴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락삼각 패턴이 반전형 패턴으로서 역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원래는 지속형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발생하면은 지속형 패턴. 그리고 저점에서 업황 턴어라운드와 맞물리는 종목에서 나오면은 반전형 패턴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여기서 박스형 패턴도 되게 중요합니다. 박스형 패턴도 실제 트레이딩 상황 속에서 많이 발생되는 어떤 패턴이죠. 박스형 패턴은 아주 쉽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이 수평을 이루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수평선이 수평을 이룹니다. 그리고 뚜렷한 방향 없이 이 박스 안에서만 움직이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차를 두고 박스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면 추상승이 나오는 거고 박스 하단을 거래량 동반해서 이탈할 경우에는 대세 하락이 나오고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형 패턴. 자, 그럼 박스형 패턴 실전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의 2014년도 1월 15일 날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의미 있는 과열 상승 파동을 만든다는 거죠. 거래량 수반하면서. 아마 박스 상단 돌파했을 때 메이저 수급이 아마 적극적으로 유입됐었고 그리고 업황 개선 시나리오 계속 부각되고 있었고 실적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만듭니다. 박스 안에서 갇혀있는 종목이 상단을 돌파했다. 그것도 양봉 3개. 이게 뭐죠? 적산벽. 예. 그럼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포스코 ICT 2014년도 7월 5일 날 중장기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 장담으로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 안이 다우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매직 구간이에요. 매직 구간. 그러니까 매직 구간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우 이론을 접목해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2012년 5월 달에 아주 긴 박스 패턴 하단을 이탈하고 실적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때는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박스라도 전저점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더라도 전저점을 이렇게 연속되는 음봉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상단 돌파, 하단 이탈. 상단 돌파는 긍정적 관점, 하향 이탈은 부정적 관점. 그런 뷰를 유지하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L전자, 고점에서 고가 박스 패턴을 만듭니다. 이 고가 박스 패턴, 그 쌍봉을 만들죠. 그죠? 쌍봉을 만들고 M자형 패턴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래서 전저점 이탈하고 대세 하락. 조심하셔야 됩니다. 2012년도 3월달, 4월달까지는 나름대로 시장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지만 쌍봉을 만들고 그죠? 4월 10일 날 전저점 이탈하면서 대세 하락을 하게 되죠. S-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신뢰도 높은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진 박스 상단을 만들었지만 이 박스 상단을 박스 패턴을 만들었지만 박스 하단을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면서 대세 하락 파동을 만듭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졌어요. 업황이 피크아웃하고 업황이 피크아웃을 한 상태에서 박스 하단 이탈하고 투매가 나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황 피크아웃 직전에 있는 종목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고가 박스 패턴을 만들면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의 변형된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죠? 헤드앤숄더의 변형된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왼쪽 어깨 보이고 그리고 머리도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 어깨가 자주 출몰하죠. 이렇게 변형된 헤드앤숄더 패턴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를 통해 갖고 뭐 반전형 패턴을 포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박스형 패턴을 만들어 놓고 하단 이탈시 조심하자. 대세 하락하는 좀 많다. 특히 과열 상승 이후에 아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만들어진 고가 박스 패턴 하단 이탈 시에는 큰 하락 파동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포시도 마찬가지예요. 큰 상승 파동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고가 박스 패턴 만들죠. 그죠? 고점 돌파 실패하고 저점 이탈로 대세 하락. 자, 삼성전기 바닥권에서 나온 박스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6월 21일, 그러니까 이때까지 6월달 중화선거장 보더라도 차트만 딱 봤을 때는 삼성전기는 바닥권이에요. 차트만 봤을 때는. 근데 아무리 바닥권이라 예측이 되더라도 박스 하단 이탈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약이 없다는 거죠.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추가 하락 나왔습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NC소프트 2012년도 하반기 패턴인데요. 박스형 패턴을 만들었는데 그 믿었던 박스형 패턴 하단이 지지가 될 걸 예상했는데 장대 음봉으로 이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락이 투매가 나오죠. 급락이 나오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급락이 나왔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하단을 대량거래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는 종목은 무조건 조심하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내가 만약에 NC소프트를 이때 갖고 있었다. 11월 8일 날 박스 하단을 대량거래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 딱 감고 매도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턴 매매에 꽂힙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제일 쉬운 패턴 중에 하나죠. 바로 상승사각 패턴입니다. 상승사각 패턴은 NHN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라인이 어때요? 위로 올라가고 있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도 위로 올라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선,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평행을 이루고 완만한 기울기로 상승 파동을 만드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매수 급소가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 하락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잘 하시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락 추세 하단이 어디죠? 요런데. 여기. 요런 데서만 매매를 잘 하시면은 아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승하락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 경쟁 우위가 있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부각될 수 있고 업계에서 독보적인 일일이 과점 사업자들이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패턴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아모레지 패턴을 볼게요. 아모레지도 상승 사각 패턴 만들고 나서 상승 사각 패턴 상단을 돌파하고 과열 상승. 보통 상승 사각 패턴 상단을 돌파해서 과열 상승 나오고 쌍봉을 만든 종목은 거기가 끝물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은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그 패턴 안에서 고유의 패턴을 만들던 종목이 자기의 생태계를 떠나갔고 저항대를 돌파해서 과열 상승하면은 거기서는 어떤 그 주가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하락 파동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LG패션 케이스도 나름대로 완만한 기울기의 상승 사각 패턴 만들고 나서 상승한 패턴 저점을 이탈한 후 다시 하락 파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모레지 패턴은 상승 사각 패턴을 만들고
아모레지 패턴은 상승사각 패턴을 만들고 상단을 돌파한 후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 나온 케이스, 과열 상승 케이스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쌍봉을 만들고 하락 추세로 전환한 케이스고 LG 패션 케이스는 뭡니까? LG 패션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상승사각 패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어떤 상승사각 패턴 내에서 추세를 이탈하고 투매가 나온 케이스죠. 자, 아무리 상승사각 패턴을 만들고 있다 손 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 추세가 신뢰도가 높다 그래도 하락 추세 하단을 이탈할 경우에는 각별한 조심이 필요합니다. 하락 사각 패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상승 추세를 유지했으면은 상승 추세 하단 이탈할 경우에는요, 이제는 하락 파동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LG산업광학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 상승 사각 패턴에서 추세 타면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 나오다가 결국에는 상승 사각 패턴, 상승 추세대 하단을 이탈하면서, 그죠?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대 하단을 이탈하면서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일시적인 반등은 나왔지만 하락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본 게 상승 사각 패턴이죠. 상승 사각 패턴 봤으면 지금부터는 하락 사각 패턴을 보겠습니다. 하락 사각 패턴. 하락 사각 패턴은 반대입니다.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낮아지고 있고 우하향하고 있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심하셔야 되는 패턴이죠.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손실만 커지는 패턴입니다. 물타기도 하면 안 되는 패턴이죠. KB금융 2014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하락 사각 패턴의 모습입니다. 어설프게 장기 투자했을 경우 물려 들어가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하락으로 빨려 들어가는 패턴이 연출이 됐죠. 하나고인 패턴. 이때 은행주가 그랬어요.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2014년도 1월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 하락 사각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SKC도 마찬가지로 하락 사각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락 사각 패턴 만들 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싸다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적어도 7월까지는 2012년 하반기부터 7월까지의 패턴, 7월 근처까지 패턴이니까요. 예. 근데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실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적 때문에요. 실적 때문에. 실적이 역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만드는 기업들은 실적이 전년 대비 역성장하는 기업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어닝 쇼크 나오는 기업들의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금융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상한 패턴 만들고 이렇게 계속 중장기적 하락 파동 맞는데, 근데 이 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대 하단을 이탈하고 과열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체 국면에서는 소위 말해서 투자 전문가 집단에서는 점진적인 매수 스탠스를 취한다고 제가 아까 다우 이론의 활용편에서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고려안도 하락사각 패턴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빠지다가 하락사각 패턴 하단을 이탈하면서 장대음봉 나오고 투매가 나오죠. 오랫동안 하락 파동을 만들었던 상승사각 패턴 하단을 이탈해서 투매가 나온 종목은 침체 국면으로 전환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하락 사각 패턴에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락 사각 패턴 추세 하단을 이탈해갖고 투매가 나온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업종 대표주고 그리고 업황 개선에 대한 시그널이 보인다면은 거기서는 좀 기술적으로 뭐 접근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추세의 패턴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락 사각 패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조적으로 빠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하락 사각 패턴을 만드는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할 경우에는요, 독약이 됩니다. 손실폭이 커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할 경우 새로운 추세가 시차를 두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 넥센타이어 2012년 7월부터 2014년도 7월 패턴, 1년 동안의 패턴인데 현재 넥센타이어는 어떤 패턴이죠? 과거의 하락 사각 패턴에서 벗어나왔고 지금은 상승 사각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패턴 분석으로 적나라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2012년도 중순부터 2014년도 초까지 케이스입니다. 상승 삼각 패턴 하단 이탈.
제 아무리 하락 패턴이 추세 지수권 패턴이라 하더라도 상승 삼각 패턴 하단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옵니다. 반전형 패턴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시차를 두고 박스 패턴을 만들었는데 박스 하단 이탈하고 투매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핵심 지지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그것도 장대음봉으로, 거기다가 또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시그널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은 집중 팔고 하단 이탈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NC소프트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 케이스인데요. 상승 사각 패턴 만들고 신나게 중장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신나게 아이온 효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상추세 하단 이탈하면서 대세 하락 파동으로 전환.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박스 패턴을 만듭니다. 쌍봉 만들고 쌍바닥 만들고. 이 박스 패턴을 만들었지만 박스 하단 이탈하고 추가적인 투매가 나왔어요. 아무리 저점이라고 인지가 되더라도 박스 하단을 대량거래 장대음봉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비중 축소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상승 추세를 만드는 기업들은 전제 조건이 이 추세선을 지지하는 걸 전제로 매수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삼성테크는 2011년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케이스인데요. 상승 사각 패턴 만들었을 때 추세 하단 지지시 매수. 매수해갖고 추세 지지받고 반등 나오니까 상승 사각 패턴 그 가격 저항 때, 그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가격 저항 때 매도. 추세 하단 이탈 시 급락. 그리고 나서 박스 패턴 만들고 박스 하단 지지시 매수해갖고 지지되고 반등 나오면은 뭐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이렇게 박스 매매하다가 박스 상단 돌파할 경우에는 기업 분석 좀 하시고 입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추가 상승 트렌드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추세하고 패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전 케이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장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의 개념 그리고 핵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요. 기술적 분석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다우 이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을 통해 갖고 이동평균선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이동평균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개괄적인 이해에 대해, 개괄적인 정의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이동평균선의 핵심 이론인 그랜빌의 법칙,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투자론, 투자 접근론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을 통해 갖고 실전 케이스 중심의 추세의 이해와 활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세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추세를 이용한 매매 활용법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끝으로 4장에서는 실전 케이스 중심의 패턴의 이해와 활용을 통한 종목 접근론, 방법론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뭐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지속형 패턴의 핵심 패턴이 상승삼각 패턴, 하락삼각 패턴, 그리고 박스형 패턴, 그리고 상승사각 패턴, 그리고 하락사각 패턴 종합적으로 다 안내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1장, 2장, 3장, 4장 이 네 가지 기술적 분석 지금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그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약 2시간 동안 기술적 분석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실제로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이론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이용해 갖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추세와 패턴을 활용한 종목 접근론까지 총체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복습을 철저히 하신다면 분명히 성공 투자에 아주 좋은 길라잡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